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6차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추가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추세로 볼 때 확진자 3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보고 전국적으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25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면회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진단과 처방, 입원이 하루 만에 이뤄지는 패스트트랙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을 다잡는 일일 텐데요. 대구시는 자발적인 거리 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모임을 줄이고 시차 출퇴근이나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직장 내 밀집도 줄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자율 방역으로 이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겠죠. 시민이 신뢰하고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찾아주길 기대합니다. 7월 21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오늘 날씨와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 분기점부터 동대구 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70 나들목부터 군위 분기점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 성서 나들목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교통량 꾸준하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도동 분기점에서 팔공산 나들목까지 속도 살짝 떨어집니다. 반대 포항 방향으로 도동 분기점에서 청통 와촌 나들목까지 원활하게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서문삼거리 신호 한두 번 받고 지나고요. 국제보상로 동원초등학교 내거리에서 무열대 내거리 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구벌대로 범어 내거리에서 만촌 내거리 구간 지나시려면 6분 정도 걸리겠고요. 안심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각산 내거리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성로 수성내거리에서 드랑길 내거리 구간 더디게 이동하고요. 매천로 7곡 우체국에서 확정 2교 구간 23km 속도로 통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흐리겠고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5에서 40mm, 대구와 경북 남부는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장맛비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2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2.6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연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였습니다. 이 대구시 경상북도와 이 국민의힘이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일단은 이 전폭적인 입법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예.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지만 이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이 홍준표, 이철우 두 단체장의 1호 공약이라며 이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덧붙여서 이 대구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이 금호강 수변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 말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년에 당대표에 출마할 것인가 이렇게 직접 물어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질문을 했나요? 네. 예.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 배경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에 당대표할 생각이 있으면 이 대구 경북에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대구 경북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또 입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입법 지원
대선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어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대구 주곡 정수사업소에서 그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와 공무원 등 3명이 그 유독가스를 마셔 그 노동자 1명이 치료 도중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제 오전 그 9시 45분쯤 달성군 다사읍 주곡리 주곡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노동자 2명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 등 4명이 이 청소 작업을 벌이다가 3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요. 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그 노동자 A 씨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오전 11시쯤 숨졌고요. 부상자들은 모두 한 2.5에서 3m 깊이의 저류조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하에서 발생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노동자 2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이 저류조 청소를 위해서 맨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들은 작업에 앞서서 이날 오전 그 7시쯤부터 2시간 30분 동안 이 맨홀 뚜껑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이 자연 환기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류조는 정수 과정에서 걸러진 이물질이 이 밀폐 상태로 보관되는 일종의 창고인데 네. 일반 가정에 좀 정화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들은 작업을 위해서 이 사다리를 타고 저류조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그 이상 징후를 좀 느껴서 그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노동자 1명은 무사히 저류조 밖으로 좀 나왔는데 나머지 한 분이 그 다리가 좀 미끄러지면서 저류조 안으로 떨어졌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거든요. 이에 노동자 1명이 그 정수작업 쪽 사업소 공무원 2명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공무원들이 지금 저류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유독가스가 원인이겠네요. 네, 아무래도요? 사고는 작업자들이 그 유독가스인 시아나수소를 마시면서 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 전 가스 측정 등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그 노동자들이 측정 장비를 현장에 갖고 오지 않았다고 지금 전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자들은 그 마스크와 안전모 또 안전화 등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네. 소방당국은 사고 이후에 그 정화조 내부에서 유독가스인 시아나수소가 47ppm 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이 무색물질로 맹독성인 시아나수소의 치사량은 50ppm 정도입니다. 그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 소아나수소가 공기 중에 100ppm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노출될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숨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저류조 내부에는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정도로 그 슬러지가 차 있었고요. 예.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1년에 한 번 그 저류조를 청소하는데 이날 작업은 올 들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시간 넘게 자연 환기를 해도 이 유독성이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좀 수사도 진행 중인데 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후에 그 조사관들을 현장에 보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뒤에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고요. 경찰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넘겨서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 중입니다. 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대구 지역의 지방공기업 직원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좀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지방공기업 7곳이 이 남녀 성비와 관련해서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대구는 정규직 직원 중 남성이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18%에 그쳤는데 이 서울의 평균 여성 직원 비율 30%, 인천이 28%, 이 광주가 26%인 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경북 역시 이 가장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남녀 성비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고용 요건을 여성이 좀 일하기 좋은 사업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남녀 모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아야 그럼요. 지역에 인재 유출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지방 공기업들도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대구시가 도시철도 서대구 순환선을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바꾸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모노레일 사업으로 인한
이 건설비 증가와 공사기간 지연 등을 지적했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구 순환선 트램 건설 사업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그 1991년쯤부터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순환선을 좀 반영을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1, 2, 3호선이 좀 개통된 이후에도 경제성이 좀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이에 그 순환형 4개 노선을 좀 분할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좀 변경안을 마련했고 이 서측 순환선의 트랩을 먼저 좀 도입하기로 대구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시범 구간 노선을 그 서대구로가 이제 시범 구간 노선이고요. 서대구역에서 이제 평리내거리, 두류역, 안지랑역을 지나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대구 순환선을 이제 트램으로 건설한다는 얘기를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민선 7기 권영진 전 대구시장 시절에는 이 트램으로 건설하겠다 이 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이걸 모노레일로 건설하겠다 바꾼 겁니다. 네. 이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2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트램은 대구에 적절하지 않은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밝혔고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것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취임 이후에도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이 서대구 순환선을 이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모노레일 건설로 발표가 나게 된 겁니다. 모노레일은 1km당 건설 비용이 600억 원 정도로 이 트램은 250억 원 정도거든요. 이 2배가 넘는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비용이 2배 정도 더 드는 네. 거네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네. 일단 대구시는 내년도에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 모노레일 방식 적용에 따른 경제성을 좀 살필 예정이고요. 이후 2024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또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기본 계획 수립 및 기본 실시 설계를 좀 거쳐서 2028년부터 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환선 완공은 이렇게 되면 한 2032년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지금 트램 방식으로 좀 건설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질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는 사업 방식 자체를 좀 바꾸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일정은 좀 바뀔 여지가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트램 방식이 이제 기존 사업의 착공이 한 2027년쯤이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가량 좀 늦춰질 것으로 예상은 네. 되긴 합니다. 대구시가 어제 건설 비용 관련해서 자료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위에서 좀 비판이 나오자 관련된 자료를 낸 건데요. 대구시는 그 도시철도 순환선의 경제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로 건설하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램의 실제 사업비가 예상 사업비를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시가지에 트램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제 막대한 교통 혼잡 비용 등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했다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트램의 사업비는 모노레일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최근 건설된 부산의 5, 6도선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에는 실제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가 초기 예상의 사업비의 한 2배 정도 증가한 바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 모노레일 대비 트램의 경제성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 모노레일 순환선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19일 대구시 의회 김대현 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노선 계획과 차량 형식 변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 모노레일을 도입할 경우에 경제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 건설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존 순환선 계획에는 30km로 되어 있던 노선이 인수위에서는 36km로 또 발표를 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 남부선과 서대구역, 동천 후적지를 관통하는 더 큰 순환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렇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주민의견 수렴까지 이 중복되는 조사 비용과 기간이 필요해서 시간과 혈세가 낭비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 도시 계획, 이 중요한 사업이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은 네.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트램이 좀 관광 목적으로는 괜찮은데 아쉽다는 목소리부터 모노레일이 도심 속의 흉물이라며 좀 트램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고요. 지난해 6월 있었던 주민공청회 당시에도 이 트램 방식의 건설을 놓고 생각보다 많은 공사비 또 성공 불확실성 등이 좀 거론되면서 현재 3호선이 이제 모노레일 형태의 지상철 도입이 대구의 실정이 맞다는 주장이 좀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선회 시 그 기존 교통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지원에 좀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 역시 좀 있고요. 일각에서는 노선 변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상훈 국회의원은 이 노선 변경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이 모노레일보다 건설 비용이 트램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짧은 반면에 왕복 2차로 규모의 지상 노면을 점유해서 달리기 때문에 이 교통 체증을 일으킬 문제가 있다면서 경유가 결정된 노선을 그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운행 수단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노선 변경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 운행 수단이 바뀌게 되면 이 모노레일로 건설할 수 있는 길과 트램으로 건설할 다르겠죠? 수 있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도시철도 3호선을 보면 이 지하철로 건설했을 때 지나갈 수 있었지만 모노레일로는 지상에 높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과의 이 간격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미세하나마 이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좀 모노레일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주는 입장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모노레일로의 좀 변경이 장기적으로는 대구 교통 환경에 좀 유리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대구시와 대구 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트램 대구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능한가라는 이제 이름의 포럼에서는 이런 그 트램 도입에 따른 여러 지적들이 좀 오간 바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만 놓고 보면 일단 트램보다는 모노레일이 적합하다는 게 이제 의견이었는데 대구 도시철도 이제 1, 2선은 이제 지하철이고 3호선이 이제 모노레일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4호선이 트램으로 건설되면 서로 다른 시스템 세 가지가 좀 공존하게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활한 교통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비슷한 기종의 차량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좀 유리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 이게 트램이 좀 활성화된 이유를 보면은 이게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가 좀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가 오래 기간 좀 자리 잡은 이제 그 한국의 상황을 좀 고려하면 이 트램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시스템만 보면 그 모노레일이 좋다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과 공사 기간 또 나아가서 이 사업 역시 경제성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려면 이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앞서 이 백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게 도시의 속도, 이 보행자와의 교통 관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도심 내 차량 통행 속도를 50km로 바꾼 이유는 이 도시 전체의 속도를 좀 늦춰서 이 보행자가 다니기 편한 도시로 이 탈바꿈해야 된다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이 트램을 선택한 이유가 또 하나 이와 같은 이유도 있었거든요. 도시계획이 이렇게 금방 바뀌어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여전히 남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아직까지 결정된 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백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을 좀 모노레일 방식으로 좀 변경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대구시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일단 대구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는 이게 트램 방식이 뛰어난 수준이 좀 아니어서 이게 홍준표 시장이 취임 전부터도 이 건설 방식을 두고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네. 이게 대구시가 트램 건설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좀 한 결과 1.03으로 좀 나왔는데 이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수치가 1.0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신히 넘긴 거죠. 넘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이 말이죠. 예. 그 어제 대구시가 밝힌 내용과도 좀 맞닿은 이게 내용인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왜 트램으로 이걸 좀 추진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좀 있긴 있습니다. 당시 좀 관광적인 요소가 좀 고려됐다는 얘기가 이제 앞서 뭐 소개해드렸듯이 나왔거든요. 네. 아무튼 좀 경제성도 좀 물론 중요한 요소인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주장하는 대로 이게 교통흐름 그리고 기존의 도시철도와의 연계성을 따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추진하기를 좀 바랍니다. 맞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 트램으로 건설될지 모노레일로 건설될지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운동하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건데 북구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북구 치매 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활동 프로그램 오감반족 치매 예방 기억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암동 함지 기억공원과 산격 일동 어르신 건강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체조와 건강 리듬 체조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사의 진행에 맞춰 율동도 신나게 따라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기도 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산격 일동에서 열리는 기억 놀이터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소리로 만나보시죠. 저번에 노래가 뭐였어요? 마지막에 배운 거? 내 나이가 어때서? 1절에서 머리 위로 박수 치고 오른손바닥 위로 박수 치고 잡고 돌려서 잡고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할 수 있어요. 양 손바닥을 활짝 펼치고 주먹을 불끝 이렇게 치시고 팔을 이렇게 내렸다가 어깨부터 올렸다가 내리다 할 거거든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 좋아요. 어깨 펴주시고 양쪽 가슴도 천천히 두드려 주시면서 갈비뼈를 지나서 옆구리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 광고 이런 거, 요 운동하고 오다 보니 이렇고 그래가지고 하고 운동하고 뭐 선생님하고 뭐 상담하고 뭐 그러고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이제 어디 간다 하는 그게 있어가 좋아요. 안 그러면 지금 TV 보고 앉았을 텐데 학생들 학교 간다 가지고 나는 이제 이거로 간다 정말 뭐 어르신들도 강사님들도 아주 신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어르신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진행되는 날마다 나와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한 주의 중요한 일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럼요. 치매 예방 기억 놀이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이날 수업을 진행한 김건조 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인지 자극에 좋은 신체 활동 체조를 중점적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손,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잘 못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평소에 하셨던 지고 펴고 올리고 내리고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어르신들하고 함께 수업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거든요. 말하기, 생각하기, 움직이기.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할 수업도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니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은 치매 예방 체조라고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치매 예방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어릴 때의 기억들을 조금 더 회상시켜 드리면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노년에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움직일만 하니까 살만 나는구나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웃어주시고
따라해 주시고 행복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어르신들 건강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 놀이터 프로그램의 참여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치매 예방 기억 놀이터는 북구 치매 안심센터로 전화를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장의 음악 소리를 듣고 나와서 즉석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산격 일동 어르신 건강마을에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구암동 함지기업공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북구 치매 안심센터 이혜림 주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치매 예방 기억 놀이터는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께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신체 활동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기억 놀이터는 주 1회 1시간 동안 함지공원과 삼격 1동 어르신 건강마을 내 건강 나눔터에서 진행됩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 체조와 원예 활동, 실버 레크레이션, 그리고 세라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 올바른 걷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시면서 신체 활동량도 적어지고 다른 어르신들과 만날 횟수도 적어지는데요. 저희 기억 놀이터에 8주 동안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하는 신체 습관도 만드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북구 치매 안심센터로 전화 주셔서 참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예정인 함지공원 3기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상격 2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북구 치매 안심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기억 놀이터에 참여하셔서 치매도 예방하고 건강과 웃음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북구에서 진행되는 오감만족 치매 예방 건강 놀이터를 통해서 건강도 지키고 치매도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그치겠고요. 청도, 경산, 영천 등 중남부 내륙과 남부 동해안은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